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가사 작품인 송강정철의 송미인곡을 공부하겠습니다. 송미인곡을 지은 정철은 1536년에 출생해서 1593년까지 살았던 조선 중기의 문인입니다. 호는 송강이고요. 당대의 가사 문학의 대가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쓴 가사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가사 외에도 한시, 시조 등 여러 갈래의 문학 작품들을 지었습니다. 사미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성산별곡 등의 대표적인 가사가 있고 시조 백여수가 전하고 있습니다. 문집으로는 송강집과 송강가사가 남아 있습니다. 송미인곡은 조선 선조 때의 문인 정철이 당쟁에 휘말려서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1585년부터 4년 동안 고향인 전라도 창평에 내려가 응가하고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노래한 가사입니다. 송미인곡, 송미인곡의 속은 있다라는 뜻으로 작가의 다른 작품인 사미인곡의 속편이라는 의미로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으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인은 임금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선조를 의미합니다. 송미인곡은 사미인곡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를 천상배국경에서 버림받아서 하계로 내려온 여인으로 설정을 해서 임금의 사랑을 받다가 물러나서 관직에서 물러나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는 작가 자신의 애절한 마음을 절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여인이 헤어진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임금에 대한 충정과 임금 곁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작품을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데요. 충신연주지사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임금 신하의 관계인 충을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 관계인 그리움으로 표현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군신의 관계를 남녀의 관계로 설정해서 임금을 그리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여성 화자이기 때문에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송미인곡의 본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송미인곡은 크게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서사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대가는 벼각시 본뜻도 한벼이고 편상배곡경을 어찌하야 니별하고 해다뎌 저문날에 누를 보라 가시는 곡.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하구나.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저 저문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일행의 이행의 편상, 삼행의 겨.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표기가 쓰였고요. 이행의 니별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송미인곡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여인들의 대화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여인 1을 편의상 감녀라고 하고 상대 여인 1을 을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벼각시는 즉 편의상 을녀로서 작가를 대변하고 주관한 중심 하자입니다. 여인이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지금 이별한 상황이고 과거에는 하늘에 있는 배곡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곡경은 옥황상제가 산다는 하늘의 서울인데요. 여기에는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가인 정철이 당쟁에 휘말려서 탄핵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난 상황을 본다면
백옥경은 임금이 있는 궁궐, 즉 한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화자가 임의 사랑을 받은 공간이기 때문에 충족감을 느꼈던 행복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시어는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가는 관직에서 물러나서 임금 곁을 떠나 전라도 창평에서 은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천상계에서 버림을 받아서 하계로 추방당한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던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적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늘의 백옥경에 있었던 화자가 지상세계로 내려오는 적강 모티프가 쓰이고 있습니다. 해가 다 겨 저문 날, 이 저문 날은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고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쓸쓸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사 1 부분입니다. 여인 1의 질문으로 여인 2 을려가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여인 1은 편의상 감녀로 지칭하겠습니다. 여인 1, 즉 감녀는 여인 2에게 질문을 하고 위로를 하면서 사연을 이끌어내는 보조적 화자입니다. 여인인 을려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작품 전개의 기능적 역할을 하고요. 작품을 주의를 환기하고 여인 2의 대답을 유도합니다. 어와 내여이고 이내 사셜 들어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 한가마는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 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디. 이것을 현대어로 풀이를 해보면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 내 얼굴 이 거동이 이미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 시기에 나도 임을 믿어 딴 생각이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와는 감탄사입니다. 너는 보조적 화자인 여인 1, 감녀를 가리킵니다. 사설은 이별하게 된 사정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내 얼굴은 모습 또는 형체를 말하는 건데요. 현재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 앞면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서 의미가 축소된 단어입니다.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인데요. 괴얌직은 사랑받음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자의 모습이 볼품이 없어서 임에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데도 임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화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해서 아양과 교태, 응석을 지나치게 많이 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자인 나는 작가 정처를 의미하고 임은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뜻은 다른 뜻 또는 딴 생각 또는 임금을 거스르는 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없이 지나치게 행동을 했다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임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이 부분과 관계 있는 한자 성어는 과유불급인데요. 과유불급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띠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니러앉아 해여 하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 시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셔러 풀텨 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현대어로 해석을 해보면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서러워 불어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 부분을 보면요. 나를 대하는 님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변한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책을 합니다. 임에게 애교나 아양을 부리면서 지나치게 굴었기 때문에 이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산같이 쌓였다라고 표현해서 즉유법과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늘도 원망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탓할 수가 없다고 서리법을 통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계된 한자 성어는 수원, 수구가 있습니다. 숫자는 누구수, 누구를 원망하고 구자는 탓할구, 누구를 탓하겠는가? 이렇게 수원, 수구가 관계된 한자 성어입니다. 서러워서 다시 생각하니 자신의 죄도 크지만 임과 이별을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면서 운명에 체념하고 운명을 수용하는 운명론적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작가 입장에서 보면 임은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임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거나 또는 운명으로 돌리는 것은 신하의 도리로 임금을 탓할 수 없다는 작가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유교사회의 당대 사대부의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여기까지가 송민곡의 서사 부분이고요. 여인일의 질문에 대한 여인이의 대답 부분입니다. 임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자신의 죄와 조물주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란 생각마오. 그것일랑 생각마오. 이 부분은 본사 첫 번째 부분인데요. 여인 1, 즉 감녀가 여인 2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하면서 생각을 달리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맺힌 일이 이셔이다.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춘한 고열은 어찌하야 디내시며 추일 동편은 뉘라서 모셨는고. 여기는 여인이가 하소연을 하는 부분인데요.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셔봐서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같이 맑고 깨끗한 얼굴이 편하실 때 몇 날일까. 이른 봄의 꽃샘 주위와 여름철의 괴로운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과 겨울의 주위는 누가 모셨는가. 여인 2, 즉 을녀는 여인 1의 질문에 응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맺힌 일이 이셔이다. 이 부분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인 이 자신에게 맺힌 일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임에게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 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 바로 맺힌 일이다. 임을 임금으로 본다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 이것이 바로 맺힌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미 맺힌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여인 이의 행동 때문에 임의 가슴에 맺힌 일이 있게 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임과 여인 이가 멀어지도록 제3자가 임의 가슴에 맺힌 일을 만든 것입니다. 후자의 해석이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게 하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화자는 예전에 임을 가까이 모셔서 임의 일상을 매우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가인 정철은 과거에 임금을 모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 물같이 맑고 연약한 모습이
함께 지내고 계신가? 이른 봄에 꽃샘추위와 여름철의 괴로운 더위는 잘 지내고 계신가? 가을과 겨울의 추위는 누가 옆에서 모셨는가? 이렇게 임의 사계절의 삶에 대해서 화자는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고? 임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잔 말가. 여기에서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고? 여기까지가 본사 두 번째 부분인데요. 임의 일상에 대한 염려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요. 죽조반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옛날과 같이 올리시나?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조반은 아침을 먹기 전에 일찍 먹는 죽이고요. 매는 임금이 먹는 밥입니다. 임의 식사 걱정, 그리고 밤잠, 이게 임의 일상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작가인 정철의 임금에 대한 충격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한자 성어는 노심초사인데요. 노심초사는 몹시 마음을 쓰면서 애를 태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두 번째 부분, 임의 일상에 대한 염려가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 볼게요.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고자 하니 오늘도 저물었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임과 떨어져 지내는 화자는 이미 사계절은 잘 지내는지, 식사는 잘 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궁금해하면서 임의 소식을 알고자 노력합니다. 님 다이, 여기에서 다이는 쪽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임 계신 곳, 임 계신 방향, 즉 임금이 계신 곳인 한양을 의미합니다.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알려고 노력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임의 소식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스일고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현대어로 해석을 해보면요.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볼까?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높고 험한 산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노력을 알 수가 있고요. 임과의 거리를 좁혀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높은 산인 매는 임을 보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무언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과 안개는 시야를 가리는 자연물이고요. 임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당시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이나 정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방해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답답한 심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천이 어두워서 해와 달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산천이 어둡다는 것은 당시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시대 상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해와 달은 하늘에 떠 있는 자연물이고요.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우러러 봐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임금을 의미하고 제목의 미인에 해당합니다. 작가인 정철이 살았던 시기를 생각하면 선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척은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요. 아주 가까운 거리도 볼 수가 없는데
먼 거리 역시 볼 수 없다는 화자의 답답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고, 천리는 임과 화자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이 부분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임을 걱정하는 화자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찰하리 물가의 가 백길이나 보랴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뎌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고 강천의 혼자 쉬셔 디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뎌이고. 이 부분을 현대어로 해석해보면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이 되었구나. 사궁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어 있는가.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중심 화자인 여인 즉 을려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지만 구름과 안개 때문에 일월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가로 장소를 이동해서 임과의 거리를 좁혀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물가는 산과 마찬가지로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입니다. 물가에 갔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물결이 일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람과 물결은 백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임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당시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방해를 극복할 수 없는 심란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심해서인지 사공은 없고 빈배만 덜렁 놓여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데요. 빈배는 화자의 쓸쓸한 마음과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간물입니다. 화자는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는 해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하강 이미지를 통해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높은 산에도 힘들게 올라가 보고 물가에도 가봤지만 결국은 임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본사 세 번째 부분으로 여인이의 사설 부분인데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과 강을 배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첨 찬 자리의 밤중만 돌아오니 밤벽 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날이며 해뜨며 바자니니 적은 덧 역진하야 풋잠을 잠간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해석을 해보면 초가집 찬 자리에 밤중쯤 돌아오니 벽 가운데 걸린 청등은 누구를 위해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서성대니 잠깐 동안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임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산에서 강으로 초가집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모첨은 작가가 은가하고 있는 전라도 창평을 의미하고요. 찬 자리는 독수 공방의 외로운 처지를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벽 청등은 임을 기다리며 밝혀놓은 등이지만 찾아오지 않는 임으로 인해서 슬픔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쓸쓸함이 반영되어 있고 임의 부재로 쓸모없게 된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객관적 상간물입니다. 오르며 날이며 해뜨며 바자니니. 이 부분은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을 오르고 내려오고 물가를 헤매고 방황하던 낮 시간에 했던 행동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낮 시간 동안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피곤해서 힘이 빠져서 잠깐 풋잠이 들었는데요.
임을 보고자 기울였던 노력이 지극해서인지 꿈에서 임을 만납니다. 꿈은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고요. 간절한 소망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고 간절한 그리움이 꿈으로 성취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움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길지 않고 반드시 깰 수밖에 없습니다. 꿈은 임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화자의 열망이 꿈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쉐라. 마음에 먹은 말씀. 슬가장 삽자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하야 모기조차 매여하니 오련된 개성의 잠은 어디 깨뒀던고. 옷 같은 얼굴이 반 넘어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마음 실컷 사리려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씀인들 어찌하며 정예를 못다 불어 목조차 매여오니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임과 화자가 함께 있던 과거에는 임의 모습이 옷같이 고왔었는데 화자와 헤어져 있는 지금 화자의 꿈속에서 본 임의 모습은 늙고 초췌한 모습입니다. 임의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임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기를 소망하는 여인이 즉 중심화자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리워하던 임을 꿈속에서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그리움의 말을 실컷 아뢰려고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반가움과 그리고 서러운 자신의 처지 때문에 눈물이 바로 나와서 마음속의 정의를 다 풀지도 못하고 목이 메어 있는 상황에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간절하게 그리워하던 임을 꿈속에서 만났건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개성은 닭 울음소리는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임사의 장애물입니다. 꿈에서나마 임을 보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과 소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네 번째 부분이고요. 여인이의 사설입니다. 독수공방의 애달픔과 꿈속에서 임과 재회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결에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날 조칠 뿐이로다. 차라리 쉬어디어 나궐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장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어와 허황된 일이로다. 이 님이 어디 갔나?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가 나를 조칠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안에 환하게 비추리라. 꿈속에서 임을 만났으나 닭 울음소리에 꿈에서 깨어납니다. 감탄사인 어와 그리고 허사에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 사라진 임에 대해 느낀 여인의 허탈함이 묻어 있습니다.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밖을 보니 가엾은 그림자만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요. 꿈속에서 임을 만나고 꿈에서 깬 화자가 느끼는 외롭고 쓸쓸한 심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여쁘다. 어여쁘다는 현재는 예쁘다라는 의미지만 그 당시에는 가엾다, 불쌍하다는 뜻으로 쓰여서 의미가 이동한 단어입니다. 살아서는 도저히 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의지가 반영된 단어가 나궐입니다. 나궐, 지는 달이 되겠다고 화자는 말합니다. 죽어서라도 나궐, 지는 달이 되어서 임에게 다가가고 싶은 염원을 표현합니다. 임이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하의 일편단심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여인이, 즉 을려가 되고 싶다는 나궐은 여인이의 분신이고요.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나궐은 멀리서 임을 잠깐 비추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간접적으로 애정을 전달하는 소극적 애정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궐에는 임과의 오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사 부분으로 여인이의 소망이 담겨 있는데요. 임을 향한 사모의 정과 죽어서라도 임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시님 달이약하니와 구준비나 되소서. 각시님 달보다는 차라리 구준비나 되소서. 여기서 각시님은 여인이 을려인데요. 여인이가 나궐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구준비가 되라고 여인 일은 조언을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구준비는 여인이의 분신으로 나궐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임에게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나궐은 멀리서 잠시 비추다가 사라지지만 구준비는 오랫동안 내리면서 임의 옷을 적실 수 있는 것으로 임을 향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소재입니다. 구준비는 하늘에 머물지 않고 지상으로 직접 떨어져 내려서 임의 옷에 직접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접촉성이 강하고 달빛보다 빗물이 하강의 강도가 더 강합니다. 달빛과 달리 빗물은 여인이의 눈물을 함축한다는 면에서 화자의 마음을 더 강렬하게 전달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은 3643 이렇게 음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제의 종장의 음수율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전격가사의 특징입니다. 전격가사는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형식과 유사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변격가사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전격가사가 대부분이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점차 변격가사가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결사 2는 여인 1의 조언이고요. 여인 2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권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송미인국의 본문은 다 했고요. 다음은 송미인국의 전개 방식을 보겠습니다. 송미인국은 두 여인을 화자로 설정해서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서러운 사연을 길게 토로하면 상대 여인이 위로나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아주 짧게 개입함으로써 이야기를 전환하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작가의 입장을 대신하기 위해서 설정한 인물입니다. 작가는 남성이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대 분위기상 사대부 계층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별 후에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작가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는 여성의 목소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당대의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 감녀로 지칭되는 여인 1은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로 여인 2의 하소연을 유발하고요. 더욱 극적으로 작품의 결말을 맺게 하는 작품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편의상 을녀로 지칭되는 여인 2는 작가의 처지와 생각을 대변하는 중심 화자이고요. 여인 1, 즉 감녀의 질문에 응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합니다. 송미인국의 내용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사는 여인 1의 질문과 여인 2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 1이 배국경을 떠난 이유를 묻고 여인 2가 자신의 죄와 조물주의 탓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사는 여인 1의 위로와 여인 2의 하소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인 1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여인 2는 이미 잘 계시는지 염려하고 그리고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과 강을 헤매고 다닙니다.
결국 임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독수공방의 애달픔과 꿈속에서 임과 만난 후에 슬픔에 잠깁니다. 결사는 여인 이의 하소연과 여인 일의 조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인 이는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 되겠다고 하면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말하고, 여인 이는 달도 좋지만 구준비가 되라고 조언을 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송민곡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서정가사, 양반가사, 정격가사입니다. 주제는 임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 영군지정입니다. 즉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1번과 2번을 보면 송민곡은 사민곡의 속편으로 창작된 작품이고요.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면 임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 영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남자이지만 여성 화자를 설정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번과 5번의 특징을 보면 양반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어 표현과 고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6번을 보면 송민곡은 가사인데요. 가사 문학은 음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입니다. 사음보를 기준 율격으로 하고 행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송민곡은 사음보를 일행으로 보아서 모두 48행이고 음수율은 3글자와 4글자가 반복되는 3, 4조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징 7번을 보면 임을 기다리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지만 장애물인 구름과 안개 때문에 임을 보지 못하고, 물가에 가지만 방해물인 바람과 물결 때문에 역시 임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즉 방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임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풋잠이 들어서 꿈을 꾸고, 거기에서 임을 만나지만 방해물인 닭 울음소리에 꿈에서 깨어나서 또다시 임과 이별합니다. 역시 개성, 닭 울음소리도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는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죽어서 나궐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여인이의 하소연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가사 작품인 정철의 송민곡을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